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시간으로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 그래서 실제로 측정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원자의 반지름, 원자의 크기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자 반지름. 자,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라고 나와 있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대. 결합을 하고 있어. 이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의 핵간거리야. 핵 사이 핵간거리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원자 반지름이다. 근데 정확한 원자 반지름은 아니야. 정확한 원자 반지름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예를 봤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라고 했어. H2 수소 분자야. 얘는 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결합을 해? 플러스 전할 때 원자 핵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그린다면. 그리고 얘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원자가 하나 더 결합을 하고 있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에. 됐지? 그래서 전자가 여기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원자 핵을 알아낼 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알아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X선 같은 어떤 광선을 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통과를 할 거야. 이 부분 통과할 거고, 이 부분도 통과할 거고, 이 부분도 통과할 거고, 이 부분도 통과할 거고, 이 부분 통과할 거고, 이 부분도 통과할 거야. 근데 어느 부분에서 핵하고 딱 만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크게 꺾여져 나가겠죠. 핵하고 만나는 이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꺾여져 나갈 거야. 그래서 이 꺾여져 나가는 부분과 이 꺾여져 나가는 부분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 핵간거리가 되는 거죠. 핵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 거리에 얼마가 되는 지점? 이 거리에 반이 되는 지점. 요만큼이 반이다. 그지? 이 반이 뭐가 된다고?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실제 반지름은 여기까지야. 그지? 요 원이 되는 여기까지인데 요만큼이 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반지름보다는 조금 작게 측정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작게 결합할 수 있고, 만약에 금속이래. 금속 나트륨이야. 나트륨 금속인데요. 얘는 금속 결합을 해. 그래서 나트륨을 고체 상태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있고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나트륨 원자. 그리고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반발력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통과하고 하는데 통과하고 할 건데 여기서 부딪혀. 그치? 꺾여져 나갈 거고 여기서 부딪혀서 꺾여져 나갈 거야. 이렇게 꺾여져 나가는 두 원자 사이의 거리 뭐라고 해? 핵간거리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핵과 핵 사이의 거리, 핵간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거리에 뭐가 되는 지점? 반이 되는 지점. 이 반이 되는 지점이 뭐였다?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자 반지름이 되더라. 그래서 금속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은 실제 원자 반지름보다 요 공간만큼의 크기가 좀 더 크게 측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단순히 원자 하나만 두고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든 사용을 해서 원자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핵간거리의 2분의 1이 되는 크기가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이제 수소 원자 반지름 나오는데 핵관거리가 74 피코미터였고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약 37 피코미터가 되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금속 나트륨 이 핵관거리가 372 피코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186 피코미터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 나와요. 우리 주기성 나오면은 두 가지로만 나누자라고 했어. 이 주기성이라고 나오면 두 가지로만 나누자라고 했어. 어떻게? 같은 주기에서의 주기성을 따지고요. 같은 족에서의 주기성을 따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 같은 족일 때 볼 거야. 첫 번째. 같은 주기일 때 볼 겁니다. 같은 주기일 때 봐.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뭐가 증가해? 핵 전하량이 증가해. 그러면 이 핵 전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다?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지. 주변에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그러면 이 전자들이 핵 쪽으로 모여들 거야.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작아지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주기에서 리튬이다 플러스 3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플러스 4가 됐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는데 얘보다는 좀 더 가까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지만 얘보다는 어떻게 돼? 크기가 조금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래서 쭉 가서 어디 플로린 정도 볼게요. 플러스 9. 플로린 보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7개가 있어. 7개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 얘보다 크기가 많이 되게 많이 이렇게 작아지더라라는 거. 작아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 전하량이 증가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크기가 작아지더라라고 알면 돼. 됐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책에 원자 번호 그리고 여기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뒀대.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뭐? 유효 핵전하.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라는 거.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라는 것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일 때야. 두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겠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요. 핵 전하량도 당연히 증가할 거야. 핵 전하량도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커졌다. 그래서 리튬이 이렇게 되면 나트륨은 플러스 11이니까 끌어당기는 거는 커. 어떻게? 두 번째 거는 좀 많이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만 비교했을 땐 첫 번째 껍질이 좀 더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도 나트륨이 좀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껍질도 비교했을 때는 더 작아, 나트륨이. 근데 세 번째 껍질도 있는 거잖아. 세 번째 껍질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껍질도 있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어떻게 돼? 리튬보다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같은 껍질에서는 껍질이 더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작을 수도 있지만 얘가 껍질이 3개이기 때문에 더 커지더라.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족이 있고 주기가 있는데 족으로 일단 따졌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자 반지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2주기부터 했대. 수소는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수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주기부터 여기 리튬, 그리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요렇게 가는 것이 요 흰색이 2주기 원소야. 리튬, 베릴륨, 붕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얘가 2주기고요. 자, 3주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나트륨 이렇게 나와.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그래서 2주기에서 3주기 넘어가면 3주기도 이렇게 돼.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거. 여기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되고요. 4주기 마찬가지 칼륨, 칼슘 있는데 칼륨, 칼슘 여기만 하자. 칼륨, 칼슘 두 개만 작아지더라. 이렇게 나타내.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왜?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봐야 된다고? 요 라인 봐야 되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프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였니?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같은 주기일 때는 뭐가 원자 번호에 영향을 줘?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량, 이거는 같은 주기일 때 영향을 주는 거였고요. 같은 족에서는 뭐? 전자 껍질수.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수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을 볼까? 이제 원자 반지름을 봤으니까 원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비활성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자,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이 나와.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 볼게요.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중성 원자에서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이 어떻게 된다? 벗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이야. 그래서 플러스 11짜리 나트륨이 있어요. 원자 핵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8개가 있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당연히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되죠. 얘가 나트륨이고요. 나트륨 이온이 되면 플러스 11에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 벗겨졌대. 그래서 얘가 나트륨 원자가 될 거고요.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벗겨지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가 이렇게 되죠. 크기가 줄어들더라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양이온이 될 때.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음이온 될 때 볼게요. 음이온 될 때. 음이온은요, 어떻게 돼? 전자를 얻어. 그래서 껍질 수는 변화가 없는데 그 껍질에서 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밀어내는 힘이 증가해. 반발력이 증가해. 그래서 어떤 거냐면 플러스 17짜리 염소가 있어. 플러스 9짜리로 할까요? 플러스 9짜리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상태야. 얘가 플로린인데요. 바깥에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 9짜리 플로린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대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반발력이 좀 커졌지. 그래서 좀 과장해서 그린 거야, 지금. 자,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얘네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커져서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F- 플로리나 이온의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볼 거야. 나트륨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 2개를 비교를 할 거야. 이온 비교하니까 전자수는 둘 다 10개로 같단 말이야. 껍질 2개 있고요. 전자수 2개, 8개 똑같아. 근데 나트륨은 양성자수가 몇 개? 11개. 플로린은 양성자수가 9개죠. 그래서 핵전하량은 누가 더 커요? 나트륨이 더 커. 그지? 핵전하량이. 그러면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과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 중에서 이온 반지름은 플로린이 더 클 거야. 왜? 핵전하량이 작으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잖아. 그래서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이 작고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 크다. 아니,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 작고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해. 핵전하량이 작은 것이 이온 반지름이 큰 거, 핵전하량이 크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일단 이온 반지름, 양이온이 될 때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요. 전자 껍질이 벗겨지니까.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지게 되더라. 전자가 들어오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좀 더 크게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을 볼 거예요. 2번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주기에서 나와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양이온 따로 봐야 되고 음이온을 따로 봐야 돼. 왜냐면은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으면서 껍질이 벗겨진단 말이야.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오지.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자라고 할지라도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벗겨지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음이온은 전자가 들어오면서 크기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같은 주기에서는 요렇게 두 개 봐.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봐야 돼. 같이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을 해. 양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될 때, 양이온끼리 봤을 때랑 음이온끼리 봤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해요? 핵 전하량이 증가할 거잖아. 양이온끼리, 음이온끼리 봤을 때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을 됐을 때 이온 반지름 비교를 했을 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음이온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 같은 주기에서는. 자, 같은 족일 때 볼게요. 같은 족일 때. 같은 족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 상관없어요. 자, 양이온, 음이온 상관없이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해?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 되죠, 얘는.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같은 주기의 양이온들 어떤 거?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있을 건데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돼? 점점점 작아지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요. 음이온도 마찬가지. 3-, 5, 2-, F- 이렇게 뒀을 때 이온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껍질에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더라. 같은 족일 때 어떤 거?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당연히 이온 반지름은 얘네들이 더 크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음이온에서 플로리나 이온, Cl- 염화 이온, Br- 브로미나 이온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자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주기성 알아봤어요. 주기성 알아봤고요. 자,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그냥 비교를 한 거야. 어떤 거냐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있단 말이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하얀색 원이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노란색 원으로 나타난 것이 뭐다?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 전자 껍질이 하나 벗겨졌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주기에서 염소 있어요. 그죠? 염소의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죠. 완전 작게 그릴게. 비교하기 위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요. 근데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약간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온 반지름은 커지더라. 그래서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보다 염화이온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고요. 원자 반지름은
염소가 더 작다라는 거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 어떻게 돼? 나트륨보다 염화이온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온 반지름 비교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등전자 이온 나와 있어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원소들 먼저 볼까요? 원자들 볼 건데요. 일단 네 가지만 볼게요. 책에 보면은 얘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왼쪽 얘,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산소 있고요. 플로린 있고요. 나트륨 있고요. 마그네슘이 있어요. 원자 반지름을 일단 먼저 비교를 할 거야.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할 때는 일단 주기 먼저 비교를 할 거야. 2주기 원소가 산소랑 플로린이고 3주기 원소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니까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2주기보다 3주기가 월등하게 커요. 무조건 커요. 무조건 크고요.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핵전화량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다. 같은 주기에서 핵전화량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것이 뭐다? 나트륨이 가장 크고요. 이렇게 할까? 여기 나트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이고요. 얘네들보다 엄청나게 작고요. 그 다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수직선에서 크기를 비교를 할 건데요. 크기가 여기에 나트륨, 여기가 큰 쪽이야. 그리고 여기에 마그네슘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여기에 산소, 여기에 플로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온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은 어떻게 돼? 산화이온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이온 적을게. 산화이온 O2-, 플로린 아이온 F-, 나트륨 이온 Na+, 마그네슘 이온 Mg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양성자수 볼 거예요. 양성자수. 얘가 8개, 얘가 9개, 얘가 11개, 얘가 12개 될 거고요. 원래 전자수는 몇 개 있었다? 8개, 9개, 11개, 12개 있었죠. 중성일 때. 근데 E- 됐으니까 전자수 보면은요. 이온의 전자수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라고 해서 어떤 이온이라고?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이. 자, 그러면은 일단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도 같다라는 얘기고요.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전자 껍질 수도 같고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같으니까 얘네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 양성자수인 핵전하량만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핵전하량이 얘가 커, 그지? 이쪽으로 갈수록 작단 말이야.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돼? 이온 반지름 순서는 어떻게 돼? 여기가 큰 거, 여기가 작은 거 이렇게 되면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게 누구야? 산화이온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얘보다는 작아질 거니까 뭐 요 정도 할게요. 여기에 산화이온 있고요. 여기에 뭐 있어요? 플로리나 이온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여기에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래서 순서를 보는 거야, 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이온이 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플로리나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크기가 제일 작다. 왜? 얘가 핵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디까지 보이죠? 저기까지 보이나?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서 등전자 이온에서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 때문에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 봤고요. 자, 마지막 내용 볼게요.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봤다. 그치? 그래서 네 번째,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쭉 했어요. 그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떤 게 영향을 줘? 첫 번째, 뭐가 영향을 준다고? 유효 핵전화. 얘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그죠? 유효 핵전화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영향을 미쳐? 전자 껍질수. 당연히 얘가 많을수록 크기가 크니까 반지름은 커진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 알면 되고요. 전자수가 많을수록 반발력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반지름은 커진다.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지더라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어떻게 측정하는지 봤고요. 원자 반지름이 주기율표에서 어떤 주기성, 같은 주기일 때 크기, 그리고 같은 조기일 때 크기 비교 한번 해봤고요. 자, 이온이 됐다, 그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양이온의 크기와 음이온의 크기, 원자보다 양이온의 크기는 작아지고 음이온의 크기는 커지더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온 크기 비교도 했고요. 그리고 등전자 이온에서의 이온들 크기, 원래 원자의 크기랑 이온의 크기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은 유효 핵전화, 전자 껍질수, 그리고 전자수에 의해서 반지름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원자 반지름에 대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